그냥 예적금만 해뒀는데 우리 돈이 그냥 녹는 것 같아. 다른 건 더 오르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진실입니다. 바로 지난 3년 동안 은행 정기 예금에 1억 원을 넣어두신 분들의 실제 구매력이 2천만 원 가까이 증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통장 잔액은 그대로 1억 원이라고 찍혀 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8천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건 2026년부터 시작되는 은행권 대변화입니다. STM 기기 전면 도입으로 창구 업무가 90% 축소되고 디지털 금융으로의 완전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저축 방식만 고집하시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2년간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상담을 해온 김재훈입니다. 퇴직 후 지금은 비영리 금융교육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 설계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선생님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또는 정보 부족 때문에 노후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65세 이경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경숙님은 30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며 퇴직금과 저축금을 합쳐 1억 8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은행 지점장님이 권유한 대로 전액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으셨죠. 연 3.5% 이자라니까 정말 괜찮아 보였거든요. 3년 후 만기가 됐을 때 통장에는 1억 9,89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경숙님은 1,890만 원이나 벌었네 하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드린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년 전 이경숙님이 사시려고 했던 경기도 소형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 올랐죠. 4년 전 이경숙님이 한 달 생활비로 쓰시던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들이 지금은 200만 원이 넘게 듭니다. 결국 이자로 1,890만 원을 받으신 동안 실제로는 구매력 기준으로 최소 3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본 셈입니다. 이경숙님이 제 손을 붙잡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도박도 안 하고 빚도 안 지고 그냥 은행에 넣어뒀을 뿐인데 왜 제가 가난해진 겁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경숙님 잘못이 전혀 없거든요. 다만 시대가 바뀐 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 환상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찍혀 있으면 나는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1억 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2020년 1억 원과 2025년 1억 원은 똑같은 숫자지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 시장에서 계란 한 판 가격 기억하시죠? 2020년에는 5천 원이면 샀습니다. 지금은 10,000원이 넘습니다. 2배가 올랐어요. 그럼 선생님의 10,000원짜리 지폐 가치는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예전에는 계란 2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판밖에 못 사니까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매일매일 선생님의 돈을 훔쳐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실질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4.8%였습니다. 그런데 은행 예금이자는 평균 2.5%였습니다. 매년 2.3%씩 손해를 본 겁니다. 1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년 230만 원씩 5년이면 1,150만 원이 증발한 셈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은행이 제일 안전하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2%씩 확실하게 손해보는 게 안전한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연 6에서 7%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중간에 등락이 있는 게 위험한 겁니까? 역설적이게도 많은 분들이 확실한 손해를 안전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은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자산 방어 전략을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2년 현장 경험을 통해 정리한 시니어 3분할 자산 배치 전략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개의 주머니만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긴급 생활비 주머니입니다.
이건 부엌의 쌀떡과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죠. 여기에는 최소 1년, 여유 있으면 2년치 생활비를 넣어두셔야 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신다면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예금이나 MMF, CMA 같은 수시 입출금 가능한 안전한 곳에 두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경조사비가 나갈 때 주식시장 상황 보면서 오늘은 주가가 떨어져서 못 팔아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영철 님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보셨습니다. 박영철 님은 퇴직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하셨는데 갑자기 따님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급하게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필 그때가 코로나 직후 주가 폭락 시기였어요. 2천만 원 손실을 보고 파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긴급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 두셨다면 주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주머니는 장기 성장 주머니입니다. 이건 텃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먹을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자산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세요. 예컨대 60세라면 40%, 70세라면 30%를 여기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 돈으로는 주식형 ETF나 배당주에 투자합니다. 특히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건 적립식 투자입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고요? 73세 정미자님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정미자님은 10년 전 퇴직하시면서 5천만 원을 모으셨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매달 50만 원씩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기 시작하셨어요. 10년간 총 6천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현재 계좌 평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8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코로나 폭락도 있었고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꾸준히 사셨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마법은 평균 매입 단가 낮추기에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적게 사고 떨어질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자동으로 싸게 사는 효과가 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출 필요도 없고 뉴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달 1일 되면 정해진 금액을 사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보장성 주머니입니다. 이건 집의 소화기와 같습니다. 평소엔 안 쓰지만 화재가 나면 생명을 구하죠. 여기에는 실손 의료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데 이런 보험들이 없으면 평생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68세 최동수님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실손보험이 없으셔서 본인 부담금만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만약 월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실손보험을 유지하셨다면 대부분 보장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세 개의 주머니를 제대로 만들어 두시면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이 원칙을 지킨 분들은 오히려 자산을 불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생활비가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팔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떨어진 가격에 더 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출 전략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연 3.5% 인출 법칙입니다. 전체 자산의 3.5%만 매년 생활비로 쓰시면 원금을 거의 안 깎고도 3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총 자산 1억 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1년에 350만 원, 한 달에 약 29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쓰시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실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합치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965만 원은 계속 투자되어 있으니까 연회서 6% 수익이 나면 다시 원금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겁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하나요? 제가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대표 지수 ETF입니다. 코덱스 200, 타이거 200 같은 상품들이죠. 이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우량기업 2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망해도 영향이 미미하죠. 둘째, 미국 S&P 500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상품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5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달러 자산도 갖게 되니까 환율 방어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월배당 ETF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들이
매달 배당금을 줍니다. 마치 월세 받듯이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손가락 하나의 수고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빚을 내면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게 됩니다. 둘째, 이름도 모르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마세요. 친구가 좋다더라, 유튜브에서 봤다더라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함정입니다. ETF처럼 분산된 상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단기 수익을 노리지 마세요. 주식은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1, 2년 만에 큰돈 벌겠다는 생각은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넷째, 계좌를 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매일 주가 보면서 일일비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분기에 한 번만 봐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세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배당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은행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창구 업무가 대폭 줄고 무인기기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 뱅킹, 증권 앱 사용법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에 적응하지 못하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많은 은행들이 노인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에 가셔서 스마트폰 뱅킹 교육 받고 싶다 하시면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창피하지 하지 마시고 꼭 배우세요. 이게 앞으로 10년 후 선생님의 금융 생활을 좌우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비대면 계좌로 만드시면 수수료가 훨씬 쌉니다. 같은 상품을 사도 수수료 차이로 장기적으로는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앱을 다운받아서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도 활용하세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종합소득세를 내고 계시다면 연금저축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하나, 현금은 매년 내에서 5%씩 가치가 떨어집니다.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둘, 자산을 3개 주머니로 나누세요. 긴급 생활비 1년치, 장기 투자금 나이별 비율, 보장성 보험 적정액. 셋,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타이밍 맞추려 하지 마세요. 넷, 국내외 지수 ETF와 월배당 ETF를 활용하세요. 개별 종목은 피하세요. 다섯, 연 3.5% 인출 원칙을 지켜서 원금을 보존하세요. 여섯, 디지털 금융에 적응하세요. 2026년 은행 대변화에 대비하세요. 7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해서 세금을 절약하세요. 이 7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제가 32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10분으로 압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돈 그 자체를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품위 있게 늙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한복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사님,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분과 그냥 듣고 넘어가는 분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 당장 메모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번 주 안에 증권 계좌를 만들고 3개 주머니를 구분하고 첫 ETF 투자를 시작한다. 그리고 실천하세요. 혹시 나는 이미 이른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에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법과 기초연금 최대로 받는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여유로 가득하기를,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 하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